이제는 면접 같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때는 각 지역 여단에서 시험을 봤었거든요. 저는 1여단에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네요. 지금은 전국에 있는 모든 지원자들이 사령부에 모여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약 일주일 정도 시험을 본다고 해요. 월요일날 시험을 보는 사람, 화요일날 보는 사람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딱 모아놓고 사령부에서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어리잖아요. 20살, 21살 때쯤 이제 온단 말이에요. 저희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 그래도 특전사 온다 하는 사람들은 나름 힘 좀 썼고 그래도 어디 가서 맞고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젊은 패기에 살짝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약간 좀 기싸움도 있고 눈치 싸움도 있고 남자들만의 그런 세계가 있어요. 사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살짝 껄렁껄렁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특전사는 진짜 나쁜 사람들은 못 와요. 왜냐면 그 사람의 생활기록부가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람을 많이 때려가지고 소년원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았다거나 이런 사람 특전사 합격을 못합니다. 실제 조폭생활을 했다거나 못 와요. 깜빵 갔던 사람 못 가요. 진짜 순수하게 운동했거나 힘은 엄청 강하지만 괴롭히지 않았던 숨은 고수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꼭 거기 가면은 괜히 센 척한다고 가오 잡는다고 주머니에 손 딱 잡고 짝다리 잡고 이런, 이제 약간 또 꼬라본다고 해야 되나? 니들끼리는 괜찮아요. 근데 니들끼리는 그 모습을 모병관이나 고참들이 봤을 때 되게 좀 건방져 보이지 않을까요? 저 새끼는 합격을 하러 온 거야. 12월로 싸움하러 온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괜히 눈에 띈단 말이에요. 아, 저 새끼 좀 껄렁껄렁하네. 이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푸시업을 해. 근데 푸시업을 하다 보면 어쩌다 한 번은 진짜 정 자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살짝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가슴이. 그때 내가 막 성실하게 목소리도 크고 똘망똘망하고 약간 긴장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지시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 시험 보시는 분들 앞으로 서세요 했을 때 네! 이렇게 목소리 딱 크게 해가지고 딱 서가지고 하면은 이쁘잖아요. 이쁘니까 만약에 진짜 예를 들어서 80개를 해야 되는데 70 한 5개 했어. 5개 모자라. 그럴 때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할 거야. 근데 살짝 안 닿네. 아, 솔직히 사람이 새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카운트를 해주는 선배라면 아, 저 새끼 아까부터 되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쟤 합격해가지고 내 밑에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어차피 체력은요 오면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서 하나 덜하고 덜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런 애들이 와야 우리가 편해지고 우리 전투력이 강해지니까 저런 성실한 애가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살짝 부족했지만 하나를 쳐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꼬라보고 주머니에 손 넣고 짝다리 짚고 쓰레빠 신고 오고 막 껄렁껄렁 해가지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했는데 막 떨고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정석으로 카운트를 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만큼 본인 무덤을 파는 거예요. 사실 되게 나쁜 거죠. 학폭은 되게 나쁜 거지만 살다 보면 괴롭힘이 아니라 상호 간의 싸움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애들끼리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싸움이 잘못 처리가 되면서 나의 어떤 학생 기록부에 기록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가 영향이 없진 않습니다.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무조건 떨어져 이런 법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A와 B가 동일한 점수를 갖고 있어. 근데 한 명밖에 더 이상 자리가 없어. 이럴 경우에 누구 뽑겠습니까? 그래도 학생 기록부가 깔끔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이럴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점수가 살짝 뭐 그런 기록이 있지만 점수가 월등히 높아서 경쟁자가 없어. 이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동점인데 한 명밖에 자리가 더 없어. 마지막이야. 마지막 커트라인에 걸쳐 있어.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떨어져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 폭력 그런 전과가 있는 친구가 떨어지게 되겠죠. 이런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이런 사고를 치는 거는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학창 시절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 딱 됐단 말이에요. 20살 됐는데 음주운전 하다 막 이제 원래 또 그럴 때 면허 막 따고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끼리 야 나 면허 따고 엄마 차 갖고 왔는데 한번 야 쏘자 한번 그러다가 술도 먹고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는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성인이 됐을 때 사람을 때린다거나 음주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들로 인해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했다거나
한 어떤 기록들이 남아 있으면 그거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우리가 왜 청소년 그 다음에 성인 이렇게 나눠요.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냐 아니냐를 법적으로 기준해 주는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그래 이들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보호가 필요한 나이야 라고 하는 게 학생, 청소년이고, 이때부터는 너는 이제 머리도 다 자랐고 네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야. 이제부터 네가 행동한 모든 행동에는 네가 책임을 져야 돼. 이게 성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어느 순간 하룻밤 자고 났더니 나이가 20살이 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가 된 건데, 그래도 고3이나 20살이나 사람 때리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도 했어? 그러면 그건 좀 강력하게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문신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저희 때는요 정확한 육군 규정까지는 모르겠고요, 제 그냥 기억으로는 몸에 문신 있는 사람은 아예 그냥 합격이 안 됐던 걸로 기억해요. 기준은 있었지만 워낙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문신이 있으면 다 떨어졌었어요. 현역일 때도 몸에다가 문신을 박는 게 아주 완전히 고참이 되지 않는 이상 못했어요. 사실상 장기 복무자가 되지 않는 이상 몸에 문신을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거의 전역하기 직전, 그때 살짝 레터링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가 저희 시절의 문신 문화였는데, 지금은 사실 문신이라는 게 저희 때만 해도 문신 그러면 약간 조폭 이런 사람들만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패션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문신이 규정이 조금 많이 완화가 됐다고 합니다. 이건 특전사가 아니라 육해공군 공통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반팔 반바지를 입었을 때, 옷을 입었을 때 가려지는 부위 있죠. 예를 들면은 이런 부위는 보통 다 우통을 벗고 다니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팔 입었을 때, 지금 제가 팔을 걷었는데 요 정도 이렇게 가려지는 부위에서의 기준으로 문신이 약 이 지금 손바닥 크기 정도 안에 들어오면 크게 지장은 없다고 해요. 근데 이것보다 크다거나 혹은 이런 이제 반팔을 입었는데도 드러나는 이런 팔 부위, 그다음에 다리, 무릎 아래 부위, 이런데 문신이 있는 사람들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거는 불합격 요인이라고 하네요. 이유는 군법에 이렇게 나와 있대요. 간부의 위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검사에서 불합격을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특전사 가고 싶다, 혹은 특전사가 아니더라도 직업군인이 되고 싶다면 가급적이면 문신하지 마세요. 문신은 했다가 지워도 그것도 문신으로 계속 인정이 된대요. 어차피 문신은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했는데 지운 자국이 있는 것도 지운 게 아니라 문신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갈 생각이 있다, 여러분들 문신하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입대 시험에 필요한 절차에서 제가 실제로 질문을 받았던,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취합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너무 길어서 끊으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후보생 시절부터 인간하기 전까지 생길 수 있는 문제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